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오늘은 좀 된 영상이에요. 한 5월 초쯤에 이제 TTT 모드로 나갔던 상급뻥이고요. 고모리 상급뻥이고, 고모리 코스는 총거리 60km에 획득 고도는 475m, 그리고 이날 평균 속도는 42.4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제 청학리 터널이라 그래서 어필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처음에 TT차 모드로 TTT로 강하게 끌어줄 테니까 네, 좀 살살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이제 범인이 있습니다. 그 NMB 팀의 박정민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리딩을 길게 해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빠져버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파워가 쫙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법법국 팀의 그 김민수 선수와 앞에는 그 김기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딱히 인터벌 없이 오늘은 그 TT준성 님이랑 저랑 그리고 NFR 팀의 김동호 선수가 그 TT차를 끌고 가도 되냐, 그냥 오늘 좀 빠르게 좀 운동 좀 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크나큰 인터벌 없이 가기로 했지만, 이 자덕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어디죠? 제일 메인 터널이죠. 축성 옛길이고요. 여기 구간은 그 차량의 통행이 없어요. 마치 미시령 신길로 다들 차들이 가는 것처럼 여기는 옛길이라서 그냥 자전거를 타기 굉장히 용이하지만, 네, 맨 선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각의 어필이 나타나면은 네, 계속 이제 파워를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터벌 불이 붙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맨 선두에서 이제 법법국 팀 두 분이 이제 나가는데, 왼쪽에서 이제 아리랑 팀의 이의진 선수, 최근에 폼이 장난이 아니죠. 그 백두대간 그란폰도에서 종합 2등을 차지하고, 그 다음날 대회에서도 곡성이었나요? 거기에서도 2등을 차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 앞에 첼로 빕을 입으신 분이 이제 최근호 선수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도사에서도 계속 논쟁이었잖아요. 장비빨이 있냐? 아, 왜 없습니까? 왜 없어? 없으면 이 1000만원 넘는 돈을 주고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왼쪽에서 이제 캐니언의 스피드맥스를 타고 있는 김동호 선수가 갑자기 여기 축성예길 구간 끝이거든요. 갑자기 인터벌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분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 왼쪽에서 TT준성님이 나가고, 이의진 선수도 나가고, 최근호 선수도 나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법법국 팀의 김기호 선수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그 스트라바 로그 구간은 끝이지만 이제 라이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터벌이 괜히 걸려가지고 이거 망했다 하면서 이제 뒤를 바라보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쫙 갭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오늘 라이딩이 한 10대분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쫙 벌어졌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그 김동호 선수, 그러니까 TT차를 끌고 온 분과 앞그룹을 잡을까 하다가, 근데 앞그룹에는 이제 TT준성님이 TT차를 가지고 있고 또 이의진 선수도 굉장히 강한 라이더이기 때문에 이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요 신호등 정도까지가 이제 어필의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어필이고, 이제 심박수가 185라는 거는 이제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선두에서도 이제 다들 힘드니까 이제 다들 로테이션을 안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호 선수가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는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까지만 일단 붙었고, 그 NFR 팀의 김동호 선수와 법법국 팀의 김기호 선수는 갭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4명이서 일단 가게 되겠구나, 이 맨 처음에 말했던 커다란 인터벌 없이 지속주로 가겠다 라는 것은 이미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선두에서도 그렇게 지금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필 파워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약한 내리막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맨 선두에서 페달링을 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T차의 진가는 역시나 양 내리막에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TT준성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TT 세팅이었기 때문에 네, 쭉 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신호에 걸림으로써 뒤쪽에서 저희를 쫓아오고 있던 김동호 선수가 여기에 합류에 거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의진 선수가 맨 처음으로 나가는데, 저분은 이제 항상 제 영상에 나올 때도 그렇지만 알루 로우림을 끼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항속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저희 같은 그 디스크 휠을 장착하고 있을 때 한 항속이 40이 넘어가면은 유지하는 그 필요한 힘 자체가 차이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알루 로우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알루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로우림의 형상 특성상 이제 높은 항속을 유지할 때 그 지속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파워를 남들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김동호 선수가 어느샌가 합류하는 데 성공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5명이서 일단 갑니다. 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쓸모가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TT 차와 이게 항속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빨리빨리 로테를 넘겨달라. 네, 이런 뽕 못 참지. 이게 누군가가 이게 리딩을 강하게 해줬을 때 따봉을 한 방 날려주면은 이제 다음에 또 뭔가 거기에 부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조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팩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따봉도 날려주고 칭찬의 말도 이게 주고받고 하면은 이게 팩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다 같이 전후에도 이제 생겨버립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호 선수도 그렇고 이유진 선수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비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 체감상 TT 세팅이랑 뭐 이런 일반적인 로드랑 제 기준,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상 0.5 정도는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TP, 그 체중 대비 FTP 있죠.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평균 속도가 40이 넘는 그 상급번 같은 경우에는 0.5는 적어도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 상급번 같은 경우에는 한 4점 중반 정도는 돼야 완주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중반이 넘어가야 뭐 어택을 한다든지 BA를 노린다든지 하는 건데, TT 세팅을 하고 가면은 적어도 0.5 정도는, 네, 지금도 TT 준성님이 앞에서 쭉 가는데 네, 항속이 60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TT 뭐 물론 평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아예 차이가 쫙 나버리고 뭐 헬멧이랑 뭐 에어로 수트랑 뭐 그 뭐죠, 슈커버까지 완전 풀템까지 장착하면은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내 평지에서 풀템과 그냥 일반적인 로드는 1점 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게 로드랑 TT 세팅을 자유롭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같은 멤버랑 타더라도 TT 세팅이랑 로드 세팅이 이제 다르게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이렇게 드래프팅 할 때에도 지금 앞에 있는 김동호 선수나 맨 처음에 있는 TT 준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TT바를 잡고 네, 완전히 이제 에어로하게 가면서 드래프팅 할 때도 추가적으로 세이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두에서도 이제 끌 때에도 저렇게 에어로 자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적은 와트를 쓰더라도 뒤쪽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없이 가니까 너무 좋다. 네, 아까 초반에 축석고개에서의 인터벌을 제외하고서는 뭐 별다른 어택 없이 일단은 강하게 가고 있고요.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로테이션을 넘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TT 세팅의 그 항속 능력을 이제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로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와트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주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어필이라고 볼 수 있는 뱅이터널 구간입니다. 한 1분 20초, 30초 정도가 나오는 구간이고 각 자체는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하게 리딩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치고 갈 수 있는 코스여서 다들 뭔가 여기 구간에서 살살 가다가 마지막 어택을 노리지만 네, 이렇게 마지막이죠. 여기에서 이의진 선수와 같이 스프린트를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약한 오르막에서까지도 디스크 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네, 속도를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퀴 하나 차이로 제가 거의 근소하게 앞서긴 했는데 네, 굉장히 재미있게 잘 탔지만 그리고 저는 60mm의 이제 디스크 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진 선수는 그냥 알루 로우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TT 세팅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비벼볼 수 있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비빨이냐 아니면은 뭐 엔진빨이냐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장비빨 분명히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실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을 것만 같긴 하네요. 근데 바로 이전 영상에서 헬멧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헬멧캠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